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의 효림입니다. 요즘 주변에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자녀 양육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혼할 때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가장 큰 아픔이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누가 키우는 게 좋을까란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아이 5살 때 이혼을 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우리 아이 잘 키워보자 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었는데요. 과목 중에 정신건강학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부부불화가 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보다는 차라리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정서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아이는 누가 키우는 게 좋을까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동성애 부모가 키우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딸이라면 엄마가, 아들이라면 아빠가 키우는 게 성 역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유아교육을 공부할 당시니까 15년도 더 된 연구 결과이고요. 요즘은 좀 다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요샌 성 역할을 고착화시키지 않으려는 추세잖아요. 유아교육에서도 요즘은 여자는 핑크, 남자는 파랑 이렇게 구분 안 하고 또 여자는 살림, 남자는 공부 이렇게도 잘 안 하잖아요. 남자도 살림할 수 있어야 하고 여자도 어느 정도 공부는 다뤄야 하고 이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모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녀보다는 부모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해서 서로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는 부모도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둘 중에 아이를 좀 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 아이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키우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아이를 방치하지 않고 잘 살피면서 키울 조건이 되는 사람이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기 위해선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친정 엄마가 계셨고 또 유치원 친구 엄마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엄마들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께는 주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한데요. 동성애 부모가 아닐 경우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아이가 어릴 때 목욕탕을 같이 가줄 수 없다는 거, 특히 워터파크 같은 데 놀러 가서 라카룸이나 샤워실 같은 데 같이 못 들어간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일 텐데요. 그런 거는 다른 일행이랑 함께 가면 다 해결되는 거고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처음엔 아이 아빠가 키우는 게 그래도 저보다는 경제적으로 아이한테 윤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초등학교 연극 강사를 하면서 거의 알바 수준의 수입만 있었고, 그때 아이 유치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땐 무상교육도 아니었고 어떤 혜택도 없었기 때문에 한 달에 60만 원 정도 하는 유치원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이 고모가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 친할아버지께서 말끝마다 미국 유학, 미국 유학 하도 말씀하셔서 나중에 정말 아이가 커서 유학을 하게 되더라도 더 유리할 것 같았고, 이래저래 아이 아빠가 키우는 게 아이한텐 저보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가 평일에 주 양육을 하고 저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양육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이가 나중에 저를 찾느라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아이한테 수시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야 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랑 있으면서 유치원 잘 다니고 있으면 엄마가 금요일에 유치원으로 데리러 갈 거야. 그럼 엄마랑 금, 토, 일, 3일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놀이공원도 가고 신나게 놀자. 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아이는 칭찬받고 싶은 생각에 괜찮아. 난 10번도 엄마 없이 잠잘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내심 다행이다 싶었는데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뜨끔했지만 태어난 척 하면서 아니요, 왜요?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워낙 밝은 성격인데 요즘 가끔 구석에 가서 그렇게 슬프게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한텐 말해도 괜찮아. 무슨 속상한 일 있어?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매일 볼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그냥 자고 있는 아이를 안고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아이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흘러서 정말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아이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아이를 그대로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일이 있어서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 그럼 누구랑 살고 싶어? 누구랑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물으니까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이만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란 제도 때문에 정말 3개월을 지옥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안정을 찾아갔고 그때의 결정은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때 그 유치원 선생님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정말 어땠을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서류 작성에 필히 들어가는 게 친권 양육권 지정인데요. 이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갖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 문제, 또 학교 진학 문제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나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혼한 마당에 그런 문제로 계속 연락하고 싶진 않겠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으로 지정했고요. 만일의 경우 아빠랑 있다가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응급실에라도 가게 되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시를 위해서 그렇게 해두었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지 않을 경우 이혼을 협의해 주지 않아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친권이나 양육권은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유효한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별일 없기를 바라며 잘 버티자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별탈 없이 잘 자랐고 이젠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아이한테 부모가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누가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 하고 물으니까 일도 고민 없이 아이한테 물어봐야지 하네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신과 애착이 잘 형성된 부모가 누구인지 말이죠.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사이에 우린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최소한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부모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혼하지 않고 정말 잘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말이죠. 가끔 댓글로 이런 이혼에 관한 글을 보게 되는데요. 제 마음도 많이 아프고 속상해지더라고요. 제 옛날 생각도 나면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